이제 동물병원에 들어가야겠다 이러면 내가 박사가 있어도 부담스러울까봐 이제 뭐 위조 아닌 학력 위조를 하겠네. 아니 그건 나 아니야. 박사 안 나왔어요. 박사 아닙니다. 그러진 요 정도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진 뭐 않지. 이러진 않고. 그러진 않아. 동업은 약간 결혼 생활, 연애와 같다. 그리고 당연히 싸우기도 해. 그치. 아니 또 운동 열심히 하더라고. 그치. 싸울 거 대비해서 굉장히 너 아침마다 운동하던데. 그럼 아침마다 헬스하지. 맞으면 안 해. 자, 우리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몇 등이다? 그런 건 없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문혁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 어디냐? 구리에 와 있어요. 구리에 와 있는데 구리 왜 왔냐? 제가 오늘 덕케어 동물병원이라는 곳에 수의사로 계신 원장으로 계신 김혜원 원장님과 연구 용역 업무 계약서를 쓰러 왔는데 계약서 쓰는 김에 이분이 굉장히 사업에 또 일가견이 있으세요. 그래가지고 이분의 사업 노하우와 어떻게 사업을 시작했는지 한번 인터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 같이 가보시죠. 오늘 날씨 개더워요. 지금 매미 소리 들리려나? 병원이 크냐? 병원이 많이 커? 커. 동물병원계 대학병원. 한 건물 다 쓰고 그래? 봤어. 우리나라에 그런 데가 몇 개 없을 거야. 한 10군데 정도 있으려나? 그 중에 이제 한 개? 그 중에 한 개. 10군데 중에서? 10개도 안 될까? 아니, 여기 아까 너 기다리면서 상권을 좀 봤는데, 사실 구리 여기 왔을 때 딱 내렸을 때는 되게 뭔가 상권 안 좋아 보이잖아. 예전에 막 이제 카페 시작하고 이럴 때 상권 그따위 거 그렇게 크게 영향이 있을까? 좀 동네 이름 레벨이 좀 좋은 데면 다 되겠지 뭐 이런 생각 했거든. 그리고 뭐 내가 가는 곳이 길이지 뭐 이런 생각도 했는데 진짜 상권 중요하고 주변에 지금 봐봐 둘러보면 뭐 없어 보여. 없어 보이는데 아파트들이 되게 많다. 그냥 아파트들이 여기를 감싸고 있더라고. 그래서 여기 이제 김혜원 원장이 여기를 선택한 이유가 그건가 싶기도 하고. 동물병원계 위치로 보면 대구? 아파트가 분지처럼 감싸고 있는 이 병원은? 그치. 강아지 키우는 사람들도 많을 거고. 그렇지. 강아지 키우는 사람도 많은데 심지어 주변에 동물병원 별로 없더라고. 여기야 여기. 여기 전 건물을 쓰고 있습니다. 원아 도착했어. 안녕하세요. 2층? 바깥 계단으로 올라갑니다. 연구 업무 용역 계약서를 쓰러 왔습니다. 친구 사이에요. 친구 뭐 이렇게 일하면서 만나서 친구가 된 사이인데 굉장히 똑똑한 친구입니다. 아니 감사합니다. 자, 이 계약할 때 여러분들께 드릴 꿀팁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꿀팁이냐면 내가 이건 너한테 하는 소리는 아니야. 그건 오해하지 말고 들어. 내 아는 동생이 이거를 계약을 할 때 좀 전에 나처럼 제 계약서 안 뽑아왔는데 좀 뽑아와 주시겠어요? 라고 한 거야. 하고 이 사람이 계약서를 뽑아왔다? 뽑아왔는데 바꿔치기 한 거야. 계약서 바꿔치기 했는데 얘는 그 전에 본 계약서가 있으니까 이제 그것 모르고 그냥 도장 다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사기치면 당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읽었던 계약서도 자기가 뽑아올 거 아니면 얘를 한번 체크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3장짜리 4장짜리라서 그렇게 체크할 내용이 없습니다. 와 진짜 무섭다. 그러니까 그렇게 한다니까. 파이팅. 구리에 있는 덕케어 동물의료센터의 원장하고 있는 김예원입니다. 네. 여기 다야? 다야. 그렇구나. 덕케어 동물병원. 정확하게 명칭이 뭐지? 이사시 덕케어 동물의료센터.
의료센터입니다. 그러니까 동물병원보다는 조금 더 상위에 있다고 말을 해야 되나? 이제 동물병원계의 대학병원인 거죠. 그래서 1차 병원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집 가까이 있는 병원, 2차 병원 같은 경우는 1차 병원에서 의뢰를 받아서 이제 뭐 레퍼라 그러죠, 소위 말하는 레퍼를 받아서 레퍼? 네, 레퍼라 그래요. 레퍼 말고 레퍼. 아니, 또 끼가 있거든. 네. 좀 힙스럽네. 그래서 어쨌든 그런 레퍼라는 게 이게 의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저희가 치료하기 어려우니까 좀 큰 병원 가서 좀더 하세요라고 하고 이제 저희 병원 쪽으로 의뢰를 하면 저희가 이제 치료를 해서 이제 치료를 한 거에 대한 걸 이제 그쪽 병원으로 다시 이제 내려주고. 네. 그럼 이러고는 2차 병원. 네, 2차 병원으로 생각하면 돼요. 네. 24시간 동안 계속 이제 입원도 받고 진료도 보고 일단 그런 개념으로 시작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점차 이제 직원도 늘어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규모가 커진 거죠. 우리는 지금 이제 창업을 하려는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이 뭐가 있을까? 사실 뭐 우리 지금 이 방송을 수의사를 하시는 분들이 볼지 안 볼지 모르지만 1년에 수의사가 되는 분들이 그래도 꽤 많잖아. 한 500명 정도. 400명? 한국에 수의대가 10개가 있고 각 학년별로 40에서 뭐 6, 70명, 많게는 뭐 80명까지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한 번 나오면 뭐 400명 나오지 않을까? 그냥 예상 정확하진 않습니다. 보통 400명이 만약에 이제 대학을 나와서 수의사가 됐어. 합격을 했어. 그러면은 보통 취업이 잘 돼? 취업은 다 되지. 다 돼? 응, 다 되지. 다 돼. 그러면 거의 100% 취업률이라고 봐야 되겠구나. 전문직의 장점이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너도 이제 수의사가 됐어. 되고 나서 맨 처음에는 바로 창업을 한 거야? 아니, 나도 이제 배워야지. 나는 이제 학위를 받았고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았고. 그럼 그래서 더 취업이 잘 됐겠네. 그냥 이제 우리가 찾고 고르는 개념이 조금은 있어. 찾고 오르는. 그러니까 일단은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더 한 거고 그리고 학위라는 게 나오게 됐을 때 이제 근데 문제는 또 너무 학위가 그러니까 박사까지 따게 되면 병원에서 조금 꺼려하는 경우도 있어. 왜냐하면 회의도 맞춰줘야 되고, 그러니까 그 이제 비싸니까. 그리고 또 규모에 대한 약간 왜냐면 작은 병원에 굳이 박사를 뽑을 필요는 없으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박사가 됐던 건 아니고 처음에 석사를 하고 이제 임상 이제 소위 말하는 동물병원에 들어갔고 이제 그래서 거기서 이제 경력을 좀 쌓다가 이제 박사 같은 경우도 이제 하게 돼서 나중에 박사를 따고 이제 개업을. 이제 개업은. 그럼 이제 동물병원에 들어가야겠다 이러면 내가 박사가 있어도 부담스러울까봐 이제 뭐 위조 아닌 학력 위조를 하겠네. 아니 그건 나 아니야. 박사 안 나왔어요. 박사 아닙니다. 그러진 요 정도만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러진 않지. 이러진 않고. 그러진 않지. 그래. 그러면 이제 원희도 이제 다른 이제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경험을 쌓고 배우다가 무슨 계기로 어떤 계기로 2017년도에 맞아. 개업을 한 걸로 아는데 맞아. 어떤 계기로 몇 년 만에 창업을 마음을 먹었는지. 강남의 우선동물병원이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그 동물농장에 많이 나오시는 원장님 있어. 그 최영민 원장님. 갑자기 이름을 헷갈리는데 최영민 원장님. 최영민 원장님 동물병원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일단은 이제 학위가 있으니까 내과 과장으로 들어갔지. 그래서 내과 과장으로 있다가 우연히 이제 다른 병원에서 관리원장을 할 기회가 있어서 그쪽 원장으로 들어갔고. 근데 거기서 이제 내가 수의사를 뽑아야 하잖아. 야, 밑에 생활을 안 해봤구나 네가. 학교에 있었다. 바로 과장으로 들어갔네. 학교에 있었어. 그래. 근데 고등학교 친구가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걔 친구랑 진짜 우연히 당구를 치다가 정말 우연히 내 고등학교 후배를 불렀어. 놀자고. 근데 이제 걔랑 둘이 친하니까 내 친한 친구랑 친하니까 불렀는데 그 친구가 수의사야? 건대 수의대를 갔네. 그래? 야 너 나중에 같이 그것도 개업이나 몰랐는데. 너 나중에 같이 개업이나 하자 이렇게 된 거야. 네. 진짜 약간 그냥. 근데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제 관리원장으로 들어갔을 때 걔한테 연락을 해서 일단 우리 병원으로 와라. 창업의 계기는 당구였네? 그러니까 좀 있어요. 스토리가 웃겨. 그래서 그냥 되게 재미삼아 같이 얘기하다가 그럼 나중에 같이 개업이나 하면 좋겠네. 그래서 내 친구가 가운데서 야 너희들이 같이 개업하면 좋겠네.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 친구는 뭐야? 연결시켜주는 친구. 성형외과 의사야. 종목이 다르구나. 달라. 원래 걔랑 같이 하려고 했어. 원래 셋이 하자라고 했는데 걔가 수의대를 합격을 했는데 성형외과. 성형외과도 합격을 해, 외과 의대도 합격을 해가지고 내가 야 너 의대 가지 말고
그래 가라. 아 나쁜 친구네. 그래도 성형외과를 가야지. 그래서 이제 의대를 같이 걔는. 그런 시간이 지났을 때 내가 이제 원장으로 관리 원장으로 들어갔을 때 그래서 그 친구한테 연락을 해서 너 일단 들어와서 같이 일하자라고 해서 그때 같이 한 2년 놀이를 했어. 손발을 맞춰봤지. 맞춰보니까 잘 맞아. 괜찮아. 아 이제 검증의 시간. 야, 서로에 대한 이제 검증 시간이 필요한 거지. 그래서 잘 맞아, 괜찮아. 나중에 같이 개업을 하자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은 사실 검증의 시간을 한 2년 동안 이제 가졌어. 사실 바로 개업이 되는 게 아니라 돈이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거에 대한 시드머니를 어떻게 이렇게 마련을 해서 한 거야? 은행이 있잖아. 아 행은 은행으로 해서 은행님. 해서 신용보증기금이랑 그렇지. 많더라고 돈이. 다 안 빌려주긴 하지만 적당히 빌려주더라고. 아, 신용대출로 아예 그냥 그래서 처음에 이제 창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대출을 좀 해줘. 그래서 걔랑 나랑 각각 해가지고 얼마를 모아서 이제 그걸로 이제 계약을 했고, 그러니까 비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 처음에는 크게 하지 못하고 적당한 규모에서 이제 뭐 그렇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비나 이런 것들을 리스로 이제 구매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빚을 많이 빌려. 처음에는 좀 이제 사실 빚을 많이 떠안고 시작한 거네. 그치. 병원 수의병원 이제 뭐 동물병원들도 나라에서 약간 지원 사업이라든지 보통 스타트업들은 그런 것들 많잖아. 뭐 없더라고. 없어? 없더라고. 그리고 이게 동물병원 개업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 많이 들겠지. 기계값만 해도 장난 아닐 텐데. 장비도 많이 들고 인테리어도 많이 들고. 그렇지. 인테리어 야 멋있다. 난 이것도 이 병원도 돈이 들 것 같은데. 다 은행에서 빌려가지고 이자가 은행에 놓이구만. 평생 죽을 때까지 열심히 일을 해야 돼. 그럼 아니 동업이 쉽지가 않잖아. 쉽지 않아. 주변에 들리는 얘기 중에 야 꼭 동업을 해라라는 사람은 없어도 야 동업하면 머리 아파. 야 그런 싸운다. 같이 일하면 깨진다. 막 이런 사람들은 진짜 허다하거든. 맞아. 근데 지금 동업한 지도 2017년부터 한 걸로 치면은 그냥 그냥 가볍게 생각해봐도 6년인데 그동안 불화라든지 뭐 많았을 것 같은데. 나를 가르쳐준 형이 하나 있어. 그 형이 되게 많은 걸 가르쳐줬고, 운영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들 이제 되게 약간 멘토로 나를 많이 키워주고 가르쳐줬는데, 그 형이 나한테 추천했던 건 동업을 해라. 아 그래? 그 형은 이미 하고 있고. 하고 있고. 그 형은 엄청 큰, 우리나라에서 거의 제일 큰 VIP 동물병원이라고 하고 있고. 네, 많이 배웠지 내가. 근데 형은 나 똑같이 얘기했어. 형 이런 게 좋지 않잖아요 라고 했을 때 형이 나한테 책 한 권을 선물해줬어. 동업이 없었으면 구글도 없고 네이버도 없다. 그런 제목이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거기가 이제 동업의 장점과 단점, 그다음에 그 단점을 어떻게 커버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이 있고, 그 형이 나한테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업은 약간 결혼 생활, 연애와 같다. 서로 맞춰줘야 되고 서로 노력해야 되고 본인이 손해 본다는 느낌으로 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내가 이득 보겠다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고, 항상 내가 손해 본다고 하고 내가 더한다고 하고 그런 마음으로 가야지만 잘 되는 거고. 그러니까 서로 그렇게 생각을 하다 보니까 싸울 게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 그리고 당연히 싸우기도 해. 그치. 아니 또 운동 열심히 하더라고. 그치? 싸울 거 대비해서 굉장히 너 아침마다 운동하던데. 그럼 아침마다 헬스하지. 맞으면 안 돼. 끝장 토론이라고 이제 만장일치할 때까지 계속 얘기하는 거야. 막 새벽 2, 3시까지 토론한 적도 있고. 체력 안 좋은 사람이 떨어지는 거니까 운동을 하는 거구나. 아니 그 책 내용에서 연애랑 똑같다라는 말이 제일 그러면 남았던 거야. 다른 그거는 그 형이 나한테 해준 말이야. 그 책에서 딱 기억에 남는 거 하나였어. 뭐 계약서 써라. 다시 한번 확인할까 우리? 그래서 우리 실제로 동업계약서 다 썼어. 써야지. 써가지고 항목들 다 정하고 공증까지 받고 동업계약서 다 써서 하는 거지. 아무리 친해도 맞아. 이게 가족이 돼도 무조건 동업은 계약서를 써야 돼. 이게 친하면 친할수록 써야 하는데 맞아. 이게 마음이 조금 뭐랄까 미안해, 이런 거 쓰자고 하는 게 미안해지고 이런 것 때문에 관계 망칠 것 같고 오히려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계약서를 가지고 좀 디테일하게 하는 거를 좀 어색해하거나 미안해하거나 불편해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 근데 무조건 써야 되고 미안한 게 아니라 되게 당연한 거지. 무조건 당연하지. 계약서는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좋아. 계약서는 디테일하게 쓰는 게 좋아. 공증 받으면 더 좋고. 계약서 써도 막 배째라 나오는 사람들 많잖아. 뭐 피프티도 그렇고. 맞아. 일단 신뢰가 바탕이지만 그냥 안정장치 하나 건다.
기사를 보고 내가 병원 한번 쭉 둘러보면서 느낀 거는 이제 예원의 이제 슬로건이 소중한 생명을 더 소중하게 라고 나와 있더라고. 그거를 이제 인지를 하고 병원을 한번 둘러보는데 세심한 배려들이 곳곳에 많다. 그냥 막 레인보우 룸? 아, 예. 마지막 이제 강아지들이 무지개 다리를 건넌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무지개 다리를 건널 때 이제 보호자가 어쨌든 마지막을 보내주는 그 공간이 필요할 것 같고, 그래서 어쨌든 병원 내에서 사망하는 아이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아이들이랑 마지막에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조용하고 아늑한 이제 공간을 하나 만들었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사망하게 되면 이제 치료했던 것들 이제 다 빼고 이제 이쁘게 빗어주고 그다음에 이제 닦아주고 그렇게 이제 마지막 염이라는 걸 하게 되거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장례 박스에다 넣어서 보호자분을 드리는데 이제 그동안 보호자분이 혼자서 좀 시간을 가져야 되고 울 수도 있고. 근데 뭐 대기실에서 그러면 주변 눈치도 보이고 그리고 너무 좀 뭐라 그럴까나 슬퍼하는데 그런 슬픔이 다른 분한테도 가는 것도 조금은 다른 분이 걱정스러울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조그만하게 아늑한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서 잠시 이제 뭐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마음이 많아요. 클리피 팬클럽 이름이 니시거든. 무지개. 들어가 보기는 좀 휴지랑 다 했다. 좋았어. 되는 공간인데 그런 거를 만들었다는 거에서 사실 이거는 애견인의 마음에서 생각을 안 하고 안 하면 안 되는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느껴지더라고. 그리고 또 미음자 동선도 있다던데 그건 또 뭐야? 그러니까 1층은 진료실의 공간이고 뭐 용품이라던가 진료를 보는 공간이고 2층은 입원을 해서 관리를 하는 공간인데 그러니까 입원을 볼 때 센터 중심으로 해서 입원장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주변을 둘러싸고 이제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가운데 을국이라 그래서 수의사들이 상주하는 공간이 있고 그 주변으로 이제 중환자실부터 뭐 일반 고양이 입원실, 일반 입원실, 뭐 전 입원실 이렇게 동그란 미음자 구조로 이제 입원실이 구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 전체를 다 이렇게 둘러볼 수 있게끔. 보통 다른 병원에서도 이런 구조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여기밖에 없을 거야. 왜냐하면 처음에 이걸 내가 구성을 했을 때 도면을 내가 그리면서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인테리어 그 사장님들이랑 미팅을 할 때 어디서도 이런 거를 시도한 적은 없어서 그분들도 되게 어떻게 이거를 구현해내지라고 엄청 고민을 많이 하셨거든.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는 한 대학교가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서 이제 거기서 많이 모티브를 좀 받아왔고. 근데 이제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 층에서 많은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 층에 입원실도 있고 처치실도 있고. 왜냐면 이 분산되면 인력도 좀 배치가 좀 어렵고 그다음에 그런 뭐 효율적이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층이 나눠져야 되니까 우리는 그냥 입원실 층으로 하나를 만들어 버린 거지.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는 아예 면회 같은 경우는 안에 들어와서 보시라 그래. 면회도 안에 입원장 안 오셔라. 왜냐면 근데 그만큼 우리는 다 오픈을 할 수 있고 안에를 다 와서 보셔도 될 정도로 관리를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래 이래야지 좀 안심이 가지. 뒤에 와서 우리가 처치 어떻게 하는지도 그냥 보이거든요. 막 이 면회하고 계신 분이 처치하고 있고 막 계속 신경 애들이 돌아가는 걸 보고. 그래, 애기들 또 말을 못하니까. 말 못하는 게 사실 제일 어려워. 우리도 어렵고 애들도 어렵고 보호자도 어렵고. 맨눈에 안 보이면 걱정되거든. 자, 우리 병원이 우리나라에서 몇 등이다? 그런 건 없어. 그냥 우리는 진짜 매출 이런 거 안 물어봐. 아니야 개인적으로는 매출 물어보는 게 나아. 아니야. 그래도 10위 안에 들지 않을까. 10위 안에? 10위 안에 그러니까 몇 등? 9등 하자. 아이 겸손하네. 이게 그 이제 우리가 주문을 하는 그런 이제 뭐라 해야 돼 검사를 의뢰하거나 주문하는 업체가 있는데 물론 그 회사를 쓰지 않는 데도 있긴 하고 거기서 얘기해줬는데 우리가 9번째라고 하더라고. 우리는 진짜 막 많이 쓰거든. 그러니까 막 그냥 소위 말해 지출이 진짜 많아. 그러니까 그런 걸 아끼고 싶지 않아서 그냥 많이 쓰고 그냥 뭐라 그럴까 많이 사는 편이야. 아니 그러면은 진짜 직원도 내가 엄청 많은 걸로 알거든. 지금 몇 명이지? 65명. 65명이야 직원이. 그러면은 봐봐
은행 빚으로 먼저 스타트업을 해가지고 이렇게 시작을 했어. 많은 지출이 나왔는데 사실 보통 분들이 사업하려고 했을 때 물론 점차적으로 키워온 거지만 살 떨리지 않아? 살 떨리지. 엄청 살 떨릴 것 같아. 진짜 신경 스트레스 많이 받고 신경 많이 쓰이고 계속 그래서 그냥 계속 고민을 하는 거야. 이걸 어떻게 뭐 괜찮게 만들까? 어떻게 하면 이거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빨리 성장한 편이거든. 진짜 빨리 성장한 편이거든. 근데 그런 것도 이제 계속 투자하고 그러니까 뭔가를 막 엄청 막 남겨서 가져가겠다가 아니라 일단은 투자하고 다시 또 투자하고 이런 개념이니까 또 사람들 뽑고 사실 사람이 마음이 조급해지고 마음에 병이 들면 사실 그거 이겨내는 게 제일 힘들거든. 맞아. 그럴 때 너의 마인드 컨트롤 약간 이런 것들이 쪼여올 때 이런 돈에 대한 압박이라든지 막 이런 것들이 쪼여올 때 너 마인드 컨트롤 어떻게 해? 마인드 컨트롤보다는 나는 그러니까 실제로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운동을 한 경우도 있고 운동을 많이 하기도 하고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잠이 와?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가 아플 정도가 되면 그냥 누워서 자려고 해도 자.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으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냥 잠이 오더라고. 그래도 그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긴 하다. 근데 진짜 스트레스 너무너무 받은 경우 진짜 많고 진짜 그런 거 있잖아. 왕이 되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라 그러잖아. 그러니까 진짜 자영업 하시는 분 대단하신 거야. 진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그 매번 그거 신경 쓰고 인건비 오를 때 그다음에 물자재 오를 때마다 진짜 잠이 안 와. 진짜 잠이 안 오고 엄청 스트레스 많이 받아. 우리가 얼마를 가져간다가 아니야. 마이너스가 나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났을 때가 최악이고. 근데 그걸 또 메꿔야 되는 거.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제 여유가 있을 때 그것도 마이너스 할 때 대비해놔야 되는 거고. 계속 그런 식인 거야. 계속 그러니까 계속 긴장감에 계속 신경 쓰고 막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내가 후배들한테도 개업하지 마. 그냥 월급 주 큰일 났네. 이거 창업을 위한 도움인데 지금. 창업을 하려면 여러분 진짜 하지 마세요. 진짜 고민을 많이 해야 돼. 창업은 진짜 너무너무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 것 중 하나. 내가 생각할 땐 진짜 너무너무 준비해야 될 것도 많고 창업하기 전에 난 꼭 당신은 사업가입니까? 라는 책을 꼭 읽어보도록 해. 책에서 영감은 안 받는 책을 진짜 많이 읽어. 책을 진짜 많이 읽어야 돼. 책이 진짜 도움 많이 되고. 근데 그 책의 첫 소절이 창업하지 말라. 책에서 줬어. 책에서 창업을 할 거면 이렇게 해라고. 웬만하면 하지 말라고. 창업을 했을 때 사업을 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10%도 안 되고 엄청나. 10%도 안 돼. 10%만 돼도 좋은 거지. 1%래. 1%도 안 된대. 그러니까 근데 그걸 보고 다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철저히 준비하고 엄청 노력하고 알아보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고 잠 안 잘 생각을 해야지만 좀 되지 않을까. 아니 오면서 이제 지도맵을 이렇게 보면서 왔는데 사실상 조금 상권이 좋다라고 생각되는 구조는 아니지. 아니었는데 아니 여기 그리고 심지어 동물병원도 약간 뭐 더케어 동물병원 하나 떡하니 있는 느낌이고 맞추나 어떻게? 어떻게 근데 여기를 할 생각을 한 거야? 이게 약간 그 업종마다 상권을 보는 게 조금은 다른 것 같아. 그것까지 다 고민을 한 거지 상권에 대해서. 상권 고민 다 했지. 여기 건물이 싸게 나와서 들어온 게 아니라 아니지. 되게 고민 많이 했고 자리만 거의 1년 가까이 했던 것 같아. 1년을? 막 돌아다니면 안 가본 곳이 없어. 파주 북쪽으로는 의정부, 남쪽으로는 경기도 이천, 동쪽으로는 원주, 서쪽으로 남쪽으로 해서 안산. 엄청 그냥 서울 외곽으로 다 돌아. 서울까지도 다 보고 그냥 이 주변을 다 봤어. 직접 가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근데 각 업종마다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나는 동물병원을 하니까 그 업종에 맞는 좋은 위치라는 게 있어서 어떤 걸 봤는데? 근데 조금은 차이가 있어. 이게 또 24시를 할 거냐 아니면은 이제 뭐 병원 컨디션에 따라 크기나 뭐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런 뭐 방향성에 따라서 위치가 조금씩 바뀔 텐데 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무조건 주차장이 있어야 되고 그치 있어야지. 그리고 유동 인구가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데 그리고 이제 동물병원은 찾아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꼭 한복판 뭐라 그러지? 좀 번화가 이런 쪽에 굳이 하지 않아도 되고 24시니까. 그래서 배우를 또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 배우의 뭐 이런 뭐 가구라던가 그다음에 뭐 그런 것들을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봤을 때 이 자리가 난 되게 괜찮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나를 가르쳐주고 날 도와준 그 형이 최종적으로 그 형이 컨펌을 아 여기를 여기다. 하이사 저기 멀리서도 보이더라. 그래? 간판이 커가지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수의사로서 동물병원을 꿈꾸시는 분들한테 뭐 창업에 대한 꿀팁 몇 가지만 뭐 한 가지만 딱 줄여서 마지막으로 우리 또 구등에 전국 구등에 김혜영 원장님이 이제 말해주시는 이제 꿀팁. 아니 그렇게 이게 아니면 어떡하려고. 나는 이제 이 정도 실력이 됐으니까 동물병원을 개업해야지라는 생각을 많이 한단 말이죠. 후배님도 그렇고. 그거랑은 개업이랑은 상관은 없는 것 같아. 그냥 본인의 실력이 좋은 거지. 또는 난 진료를 잘 본다는 거지. 그리고 사실 이 그 실력이라는 게, 진료를 잘 본다는 게 아니라 실력이라는 게 시간이 지나면서 엄청나게 많은 연구 결과와 엄청나게 많은 의학 발달 속도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좋다고 해도 이게 1년 뒤에 괜찮다는 보장은 없거든. 그냥 계속 공부하고 계속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어. 그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기본적으로 솔직히 생명을 다루는 직업이니까 기본 베이스는 무조건 실력이 좋아야 되겠지. 맞아. 그 다음에 건 뭐냐면 보호자와의 소통. 왜냐하면 말을 못 하잖아 강아지가. 그럼 결국 보호자와의 소통이 얼마큼 잘 되느냐가 중요하거든. 근데 보호자의 말도 많이 들어야 되고 공감도 해줘야 되고.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모르는 거를 보호자는 당연히 캐치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소통도 되게 중요하고.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 일단 중요한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수의사에 대한 얘기인 거고. 제일 하지만 이제 창업에서 또 이제 수의사인 걸 떠나서 또 중요한 것들은 경영인 거지. 모든 창업은 경영인 것 같아. 그러니까 실력 떠나서 사업적인 마인드가 그렇지. 있어야 된다. 사업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되는 거지. 경영적으로 마케팅도 해야 되고, 뭐 돈 관리해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쫄리는데 멘탈 관리도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잘 돼야 뭔가 일단은 창업에 제일 잘 되지 않을까. 필요하지 않을까. 수의사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내가 실력만 좋다고 보호자와의 교감만 잘한다고 이거를 창업을 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런 좀 경영적인 것도 좀 지켜와야 된다.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좀 중요시하게 자기를 좀 객관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계속 매일 공부하고 이제 실력이 늘려나가는 수밖에 없는데 어렵지 내가. 맞아. 뭐 하이사 뭐 책에서 뭐 1%? 1%래. 1%도 안 돼. 일단 뭐 이런 우리 또 이제 김예원 원장님의 또 이런 노하우와 팁을 좀 듣게 되었습니다. 네, 들어봤고요. 오늘은 또 요 정도에서 인터뷰를 마치고 저희 또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마지막 인사하고 우리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하는 말 그런 멘트들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 아이돌이면 뭐 누구 안녕하세요 이런 거 그렇지. 그런 거 하나 만들어진 거 아니야? 구 아이돌이지. 어쨌든 해야지. 구 아이돌은 이제 짬밥으로 가는 거죠. 그래. 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로 끝냅시다. 알겠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안녕. 네, 오늘은 수의사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동물병원 창업을 준비하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좀 꿀팁을 줄 수 있는 김예원 원장님을 만나봤습니다. 네, 오늘 유익한 정보 얻으셨길 바라고요. 다음에 또 어떤 분을 또 만나러 갈지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